마이크를 이재명 대표님께 넘기겠습니다. 어서! 존경하는 성포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재희 후보 당선하게 할 준비 되셨습니까? 조재희를 도구로 여러분이 4월 10일에 승리할 준비 되셨습니까? 이번 송파갑에서 확실하게 이 정권의 실정을 심판하고 우리 국민이 이 나라 주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행복하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꿈꿉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고 평등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세상에서 각자가 기여한 만큼의 몫을 정당하게 배분받는 그런 세상을 원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세상 우리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역할을 담당하는 정치 권력이 국민을 편드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맡긴 권력과 예산으로 자신들의 뱃속을 채우고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 심지어 우리 국민들을 억압하고 고통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어떤 공직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은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개인적 이익을 위해 우리 국민들의 희생을 강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1분 1초를 아끼지 않고 대통령의 1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매 순간순간을 우리 공동체의 발전과 우리 국가 구성원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공직자란 개인 사업가나 개인과는 다릅니다. 공직자에게는 크든 작든 권력이 부여됩니다. 그 권력은 바로 다른 사람의 뜻과 관계없이 자신의 의지를 관철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그 권력을 누구에게 갖게 할지를 우리는 선거로 투표로 결정합니다. 권력이란 참으로 막강해서 이 세상을 잘된 길로 이끌어갈 수도 있고 잘못된 길 나락으로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선출한 윤석열 정권은 경제, 민생, 외교, 안보, 민주주의 모든 측면에서 국가를 후퇴시켰습니다. 모든 면에서 지금까지의 성과를 훼손했습니다. 국민들을 절망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다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파 들고 지나가는 분이 여기는 없군요. 여러분, 대파 얘기가 웃기는 지나가는 얘기처럼 들릴지 몰라도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 이 정권이 얼마나 옹색하면 대파 들고 투표소 가지 마라. 대파는 투표소 출입구 앞에 발레 파킹 시키고 가라. 이런 짓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 국민들의 이런 장난기 어린 행동조차도 규제하려고 합니까? 민주주의가 숨이 멎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권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삶에 대해서 이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무능한 거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지한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공직자가 공적 역할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 문제, 국민의 문제, 우리 공동체 미래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왕을 뽑지 않았습니다. 국민을 지배하고 나라를 통치할 왕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의사를 대변해서 국민의 일을 대리할 일꾼을 뽑은 것 아닙니까? 일꾼은 본분이 충직해야 합니다. 자신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국민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앉아서 국민을 업신여기고 국민이 준 권력으로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 이게 기본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험한 지경에 빠졌는지, 파 한 단위 5,000원 하는지 700원 하는지도 몰라서야, 그래서야 어떻게 국가와 국민의 삶에 관심을 가졌다고 하겠습니까? 더 기가 막힌 것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모를 수 있습니다. 버스비 모를 수 있지요. 모르면은 몰라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잘 알아보고 실수 안 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안하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오히려 그 근처에서 보좌한다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그거 한 단이 아니고 한 뿌리 얘기합니다. 이렇게 심기경호나해서야 그게 어떻게 공직자라고 하겠습니까? 이게 대통령을 위한 나라입니까? 이게 왕국입니까? 우리 국민이 주인 아닙니까? 기가 막힌 일들 참 많지 않습니까? 국민이 낸 세금으로 교통난 해소하라고 고속도로 만들자고 했더니 고속도로 종점을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그린벨트 훼손하고 군사보호구역 해제했다고 보니까 누군가가 또 땅으로 이익 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하라고 우리가 국가 권력을 부여한 것 아닙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면서요. 이 나라 주인은 국민이라면서요.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맡긴 권력으로 그들이 하는 일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세금을 누가 더 많이 내게 할지, 어디에다가 고속철도를 깔지, 어떤 집단이 더 재정적 혜택을 보게 할지, 이게 모두 권력이 하는 일이고 그 권력은 바로 여러분이 그들에게 부여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치란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제 문제가 가장 중요한 과제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2년 동안 이 나라 경제 다 망가졌습니다. 온갖 부분에서 경제가 살 수 없는 환경이 돼가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경제, 무역 문제만 해도 세계 5위의 무역 흑자 국가 10대 경제 강국이 이제 북한보다도 적자를 더 많이 내는 197인가 200몇인가 하는 무역 적자 국가가 되어버렸어요. 이 적자가 몇 년간만 더 누적되면 여러분 다시 외환 부족으로 외환위기 겪게 됩니다. 지금 이런 직접적인 경제 문제 말고도 외교 문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외교란 국익 중심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국가에 이익이 되느냐, 국민에게 이익이 되느냐, 우리 수출 기업들이 수출을 하는데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제일 중요한 게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외교한다고 순방한다고 해외 갔다 올 때마다 나라 국격이 떨어지더니 이제는 국제적으로 점차 고립돼서 기업들의 경제 영토가 엄청나게 줄어들고 말았습니다. 수출 환경이 악화됐습니다. 외교가 기업들의 대외 활동을 지원하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기업들의 국제 기업 활동들을 제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반도 평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평화란 그냥 기분 좋은 문제, 우리가 전쟁을 겪느냐 안 겪느냐 하는 그런 원초적인 문제가 아니라 바로 평화 문제가 경제 문제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한반도가 안 그래도 분단 국가라서, 휴전 국가라서 공식적으로는 전쟁을 잠시 중단한 전쟁 중인 국가인데, 그것 때문에 안 그래도 주가가 디스카운트 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중동에 이어서 만약에 전쟁이 벌어진다면 그건 바로 한반도다 라고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경고합니다. 내일 전쟁이 나도 이상할 게 없고, 자식들 군대 보낸 우리 부모님들 혹시 우리 자식 어떻게 되지 않을까 걱정되는 이 상황에서 외국 투자자들이 국내에 투자하겠습니까? 투자한 것도 회수하는 판이라 당연히 주가 떨어지고 국내의 경제 나빠집니다. 외교 문제, 안보 문제가 곧 경제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또 있습니다, 여러분. 입틀막, 칼틀막, 최근에는 파틀막까지. 국민을 억압하고 언론을 봉쇄하고 눈과 귀를 가리고 입을 틀어막아서 부자연스럽고 인권이 억압되는 그런 나라로 우리가 후퇴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세계에 자랑하는 모범적인 민주국가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전 세계에서 해방된,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중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유일한 나라라고 칭송받았습니다. 해외 교민들이 어깨에 힘주고 자신있게 나다녔는데, 이제는 스웨덴 공식 연구기관이 대한민국이 독재화가 진행되고 있다 라고 하는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제 교민들이 창피해서 한국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이 상태가 계속되면 안 되겠다고 해서 투표율이 대한민국 정치사상 해외 교민들 투표율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오죽 답답하면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민주주의의 가치라고 하는 자유롭고 평등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그리고 공정한 사회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가치이지만, 사실은 요즘 경제적 투자 결정은 전부 이런 합리적인 사회 아니면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투자할 때 어디 독재 국가에 투자하는 거 봤습니까? 공정하고 투명한 예측 가능한 사회라야 경제적 활동이 활성화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점점 악화됩니다. 좋아질 기미가 없습니다. 잠깐 좋아질지는 모르겠지만 구조적으로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큰 고민거리가 뭡니까? 자식들 자라서 결혼하고 아이 낳고 취직하는 게 제일 큰 걱정거리 아닙니까? 그 중에 먹고 사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다른 게 다 해결이 안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 취업 문제, 일자리 문제, 제가 아주 아무런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세상은 기후이기 때문에 에너지 대전환의 시대로 전환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압니다. 앞으로는 석유, 가스, 석탄 이런 화석 연료로 생산한 제품은 사지 않겠다. 이게 국제 표준 아닙니까? 그걸 우리 아리백이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모를 수 있지요. 모르면 알도록 노력해야 되고, 몰라서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데, 여당의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건 몰라도 상관없다는 태도입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태도가 반영이 돼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에 대대적인 투자를 합니다. 화석연료를 가장 많이 매장하고 있는 미국이 태양광 풍력 발전에 수천조 원을 쏟아붓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얼마나 태양광과 풍력에 투자하는지 아시죠? 에너지가 없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유럽 마찬가지입니다. 사하라 사막에 지금 태양광 발전소를 대규모로 짓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화석 연료에 의한 전기 발전 단가보다
풍력 발전 단가가 훨씬 낮은 시대가 이미 지났습니다. 원자력 발전 단가보다 이미 풍력 발전 단가가 더 낮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재생에너지 산업을 압수수색하느라고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생산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기업들이 철수합니다.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20년 후에 수출 기업들이 당신들은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공급받아서 아리백을 할 거냐라고 글로벌 기업들이 요구를 합니다. 한국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한국에 기반을 두는 수출 기업들이 5년 후, 10년 후 재생에너지 공급 계획서를 제출을 못합니다. 그래서 10년, 20년 후에 장기 계획으로 국내 생산 기지를, 즉 공장을 건설을 못하고 있습니다. 투자 계획을 세우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유는 그때 재생에너지를 공급할 대책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제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미 국내 수출 대기업들은 생산기지를, 장기 계획에 의한 생산기지를 해외에 건설하고 있고, 이미 건설 계획했던 국내 생산기지들도 해외로 옮길 계획입니다. 그러면 일자리가 있겠습니까, 국내에? 재생에너지 문제는 그냥 누구 정책적으로 하나 옳고 그르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 미래가 통째로 걸려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재생에너지 생산 목표를 낮췄어요. 문재인 정부조차도 겨우 30% 맞춰놨던 건데 그걸 22.7%인가로 떨어뜨렸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 전기 생산량 중에서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가 8%밖에 안 되는데 이게 언제 늘어날지 알 수가 없어요. 한 개 수출 기업이 쓰기도 부족한 양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뭘 해야 됩니까? 이럴 때 이런 불경기에 우리 재생에너지 산업 기반을 구축해야 됩니다. 전국에 에너지 고속도로를 깔아서 저기 섬지방에서도, 저기 태백산맥 안쪽에서도 논뚝 버려진 해변에 태양광 발전해서, 풍력 발전해서 자기가 쓰고 남은 걸 팔 수 있도록 송배전망을 깔아주면 수입 에너지 대체해서 좋고, 국내 재생에너지 생산해서 좋고, 농촌 안 그래도 망해간다고, 어촌 망해간다고, 소멸한다고 난리인데 도로 되돌아가는 사람들 있을 거고, 농사보다 훨씬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경제 활성화 될 거고, 관련 산업 발전할 거고, 전 세계 에너지 전환 패러다임에 맞춰서 우리도 적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불경기 때 정부가 그런데 투자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투자하는데 수십조 원밖에 안 드는데 그 돈 없다고 안 하더니 뭐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선거 때 되니까 갑자기 전국을 돌아다니시면서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 지키는데 1,000조 원 든답니다. 1,000조 원은 있고 에너지 고속도로 깔 몇십조 원은 없습니까? 돈 없다고 R&D 예산 다 삭감해가지고 국내 연구자 과학자들 해외로 탈출하게 만들어 놓고 서민 지원 예산 다 삭감해서 지역 카페 예산도 줄여서 동네 가게들 장사 안 되게 만들어 놓고 국민들한테 가구당 100만원씩만 지역 카페 지급해서 코로나 때처럼 잠깐 허기라도 면하고 경기 활성화 좀 합시다. 골목 상권도 좀 삽시다. 그랬더니 13조 원이 돈이 없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돈이 없다면서, 재정이 부족하다면서 초부자들 세금은 수십조 원씩 왜 깎아주는 겁니까? 여러분이 맡긴 그 권력으로 세금을 대대적으로 깎아주고 있다는데 여러분 혜택 보신 분 있어요?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말이 좀 길었는데 이 송파 지역은 우리 국민들의 의식 수준도 높으시고 학력 수준도 높고 판단력도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별한 부탁을 한번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정치 권력이 똑바로 자리 잡아야 됩니다. 정치 권력이 지금처럼 국민을 거역하고 국민의 뜻에 어긋나는
국민을 탄압하는 저런 행태로 나라를 망치는 걸 방치하면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바꿔야 합니다. 우리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도 제가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국민의힘을 사랑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숭배하십니까? 일꾼으로 뽑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이 사회 발전을 위해서, 국가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누군가를 선택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도구로, 여러분의 대리인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들이 잘못하면 제대로 하도록 경고하고, 경고해도 안 되면 회초리를 들어서 책임을 물어야 제자리를 잡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정권이 성공해야 국민도 편하고 나라도 발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하길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게 모두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요. 여러분도 혹여 윤석열 정권에 기대를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 더 나빠지지 않도록, 더 망가지지 않도록, 더 큰 죄를 짓지 않도록 여기서 멈춰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만이 멈춰 세울 수 있습니다. 진실로 아끼는 귀한 자식이면 더 엄하게 키우라고 했습니다. 더 나쁜 짓 하지 않도록 나쁜 짓 조금 할 때 혼내고 멈춰 세워야 사람들 존중받고 인정받으면서 행복한 삶 삽니다. 윤석열 정권에 기대를 하시면, 윤석열 정권이 잘 되기를 바라시면 윤석열 정권에게 지적하고 정당하게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4월 10일이 바로 그날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재희 후보 잘 준비했습니다. 똑같은 사람 잘하나 못하나 계속시키면 그가 왜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까? 기회를 공평하게 주고 경쟁을 시키십시오. 조재희에게도 기회를 주셔서 이분이 잘하나 못하나 한번 써먹어 보시라니까요. 한번 써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조재희가 국회의원 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나라가 정상이 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이고 정치가 제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국민에게 충직한 일꾼을 뽑아야 여러분의 삶도 개선되는 것이고 여러분 자녀들의 미래도 열립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엄중하게 판단하고 심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쁘다고 빨리 가자고 난리인데 한마디만 더 드리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수차 예고한 대로 국민의힘 후보들 또는 국민의힘 지도부 드디어 눈물 흘리고 큰절하기 작전 시작했습니다. 악어의 눈물 아닙니까, 여러분? 가짜 사과, 가짜 큰절 아닙니까? 이때까지 그 국민의힘 전신인 온갖 정당들이 선거 때 불리하다 싶으면, 권력을 혹시라도 잃을까 싶으면 끊임없이 했던 것이 큰절하고 눈물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눈물 흘리고 큰절하고 난 다음에 선거 끝나고 진짜로 되돌아갔던가요? 원래 자리로 되돌아가서 하나도 바뀐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눈물에 약합니다. 눈물에 동정과 연민을 느낍니다. 우리는 착한 사람들이고 선량하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눈물에 반응을 보이는 것은 그 눈물이 억울한 눈물, 서러운 눈물, 고통스러운 눈물, 약자의 눈물이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강자들이 권력을 잃을까봐, 지배력을 잃을까봐, 나쁜 짓 한 거를 엄히 책임을 지게 될까봐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흘리는 그 눈물은 우리가 동정해야 될 눈물이 아닙니다. 그 눈물은 악어가 마치 먹이를 더 쉽게 잡아먹기 위해서 흘리는 눈물과 똑같습니다. 그 가짜 눈물, 그 눈물에 속지 마십시오. 지금은 그런 악어의 눈물에 우리가 반응할 만큼 낭만적인 상황이 못 됩니다. 상황은 너무 엄혹하고 우리의 미래는 너무 불안합니다. 자칫 그들의 그 가짜 눈물에 우리가 동정하고 연민했다가는 우리가 그의 수백 배
그에 해당되는 눈물을, 진짜 고통의 눈물을, 슬픔의 눈물을, 서러움의 눈물을 흘리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눈물에 동정은 하되 우리 이웃들이 지금 당장 겪고 있는 눈물,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쩌면 잘못된 정치 때문에 고통스러워 흘리게 될 그 눈물을 동정하십시오. 속지 말자 가짜 사과, 속지 말자 가짜 눈물. 못 살겠다 실패하자. 여러분, 이거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이재명 안 해도 됩니다. 여기 이재명 출마 안 합니다. 조재희가 출마하니까 여러분 투표하면 이깁니다. 혹시라도 뭐 투표해서 되겠어 이런 생각 버리시고 투표하면 확실하게 이깁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투표하면 이긴다. 투표해야 이긴다. 투표해야 조재희를 꼭 당선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재희를 도구로 여러분이 4월 10일에 꼭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명! 올라오시는 동안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무능한 경제정책 반드시 심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 주실 거죠? 반갑습니다. 이재명입니다. 존경하는 송파 구민 여러분, 요즘 살만하십니까? 이런 질문 드리기가 미안할 만큼 너무 힘들죠?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 다 느끼실 것입니다. 경제, 민생, 안보, 평화, 민주주의 할 것 없이 다 후퇴하고 다 파괴되고 망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떻게 이 짧은 2년도 안 되는 시간에 일부러 이렇게 망가뜨리려고 해도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무능하고 무지하고 무책임하고 무대책한 것을 넘어서서 제가 가장 경악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이들이 국민들의 삶이나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관심. 애정이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면 대파 한 달에 875원 그런 소리를 한다든지 또 그거를 비호하겠답시고 한 뿌리에 875원 이런 소리를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국민이 맡긴 권력과 예산으로 그들은 국민의 삶을 챙기고 이 나라의 미래를 개척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국민이 맡긴 권력과 예산을 이용해서 국민의 뜻에 어긋나게 국민의 삶을 옥죄고 심지어 국민들을 억압하고 국민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제 책임을 질 때입니다. 여러분이 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그들을 고용한 고용주로서 그들의 반국민적인 그리고 그들의 정치 실패, 정책 실패에 대해서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때입니다. 여러분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지엄하게 보여주고 증명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승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4월 10일에 확실하게 증명하고 송기호를 그 도구로 잘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송기호 후보를 제가 보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참으로 역량 뛰어나고 충직합니다. 무슨 일을 해도 열심히 합니다. 제가 당하고 있는 그 혹독한 사법 문제에 대해서도 그 아까운 시간 쪽에서 열심히 도와줍니다. 근데 무슨 일을 하든지 완벽하게 해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한테 일할 기회를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정치인들은 경쟁을 시켜야 합니다. 이 사람도 시켜보고 저 사람도 시켜보고 잘하는 사람 더 많이 쓰고 잘못하면 배제하고 상을 줄 사람은 상을 주고 벌을 줄 사람은 확실하게 벌을 줘야 우리가 고용한 일꾼이 주인에게 충성을 합니다, 여러분. 색깔 좋아하는 색깔이라고 고향이 같다고 잘못하든 잘하든 언제나 오케이 이러면 그들이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필요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도 우리 국민들이 맡긴 권력으로 온갖 정책을 펴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조세를 결정하는 권한도 우리가 그들에게 맡긴 우리의 권력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권력으로 여기에 계신 분을 포함해서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그런 정책을 편 것이 아니라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은 피해를 보게 소수의 극도의 아주 극한의 소수 몇몇에게 수십조 원의 이익을 보는 그런 행위를 하기도 합니다. 지금 세금 감면 정책 하지 않습니까? 연간 수십조 원의 세금을 감면해주고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세금 감면 혜택 받다 이런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수십조 원의 세금을 감면해 줘놓고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젊은 과학도들 생계비에 해당되는 R&D 예산, 연구개발 예산을 5조 2천억씩이나 깎아버렸습니다. 서민 지원 예산 다 삭감했고 심지어 동네 골목에서 쓰는 지역화폐 예산도 영원 만들어서 민주당이 싸워서 겨우 3천억 확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맡긴 권력으로 그들은 대체 왜 국민의 뜻에 어긋나는 다수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그런 결정들을 합니까? 이유는 단순하겠지요. 그래도 무사하니까. 그렇게 해도 용서받고 권력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도 다시 뽑아주니까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온 국민이 공분하는 고속도로 1조 원 가까이 드는 고속도로를 왜 위치를 바꿉니까? 누구 좋으라고 양평 고속도로는 종점이 바뀐 겁니까? 최상병은 왜 그런 억울한 죽음을 했고 그 죽음의 진상을 밝히는 것조차 권력을 이용해서 막고 은폐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부족해서 핵심 피의자를 출국 금지 해제까지 시키면서 호주 대사로 임명하니까 호주 국회에서 이런 사람을 왜 보냈냐고 나라 망신 시키는 거냐고 도로 데려가라고 그래서 도로 데려왔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나라 망신을 시키고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자신들의 범죄를 은폐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이제는 최소한 책임을 한 번쯤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국민의힘 또는 윤석열 정권이 여전히 기대된다. 아직도 한 번 기회를 더 주자. 이런 분들께도 제가 이 말씀 꼭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숭배할 우상을 뽑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국민을 통치하고 지배할 왕을 뽑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개선할 이 나라 국가를 좀 더 발전시킬 사람으로 이재명보다는 윤석열이 낫겠지. 민주당 정권보다는 국민의힘 정권이 더 잘하겠지 라는 기대로 국민들께서 뽑은 거 아닙니까? 숭배하기 위해서 지배받기 위해서 뽑은 게 아니고 우리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선출한 것이라면 그들이
그 뜻에 반해서 나라를 망가뜨리고 국민의 삶을 훼손하면 이제 책임을 묻고 훈계하고 징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귀한 자기 자식일수록 엄하게 키우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성공해야 국민이 편안하고 나라가 발전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윤석열 정권이 성공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빈말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국민이 편안해지니까.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지난 2년 이 짧은 시간에 그 윤석열 정권으로 인해서, 국민의힘 정권으로 인해서 너무 많은 것들이 훼손되고 망가졌습니다. 더 망가지지 않도록, 더 퇴행하지 않도록 이제 멈춰 세워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멈춰 세워야 더 많은 고통을, 더 많은 피해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막아 세워야, 지금이라도 되돌아가야 우리 국민들이 겪는 고통, 이 나라 미래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더 불행해지지 않기 위해서, 국민이 더 고통스럽지 않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윤석열 정권도 더 국민으로부터 원망받지 않기 위해서 이제는 멈추고 되돌아갈 때입니다. 여러분이 멈춰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이 되돌아가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게 민주국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송기호를 통해서 경고해 주십시오. 송기호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기십시오. 송기호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 나라 주인임을 증명하십시오. 송기호는 잘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재판도 불려 다녀야 되고 전국 지원도 다녀야 되고 우리 동네 선거운동도 해야 돼서 시간이 좀 빠듯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고 드린 대로 국민의힘 드디어 정부 여당이 큰절하고 눈물 흘리는 눈물쇼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선거가 조금 불리하다 싶을 때마다 그들이 끊임없이 썼던 작전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잘못했다, 앞으로는 잘하겠다, 용서해달라, 눈물 흘리면서 우리 국민들의 동정심에 호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약자들의 슬픈 눈물이 아닙니다. 다수의 고통스러운 눈물이 아닙니다. 안타까운 눈물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득권을, 부당한 권력을 부당하게 유지하겠다는 욕심에서 나온 악어의 눈물입니다. 악어의 눈물에 속으시면 여러분들이 진짜 눈물을 흘리게 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물에 동정하는 것은 그것이 억울한, 괴로운, 슬픈, 안타까운 눈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물은 안타까운 눈물, 슬픔의 눈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민하고 동정해야 될 눈물은 어쩌면 이 상태를 계속 방치해서 나라가 더 망가지고 우리의 삶이 더 훼손돼서 우리 스스로가 흘리게 될 눈물이어야 됩니다. 우리 이웃들이 지금 이 순간에 저 어딘가 뒷골목에서 월세도 못 내고 먹고 살기도 어렵고 전세 사기 당해서 목돈 다 날리고 앞날이 깜깜해서 온 가족 끌어안고 차라리 떠나버릴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흘리는 고통의 눈물, 그 고통의 눈물에 우리가 연민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자식들이 앞으로 잘못된 세상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희망이 없다는 절망감 때문에 흘리게 될 그 눈물을 여러분들은 동정하고 걱정해야 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속지 마시고 희망의 나라로 다시 갑시다. 세계에서 인정하던 모범적인 민주국가로 되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10대 경제 강국으로 5대 무역 흑자 국가로 다시 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계가 존경하는 문화 강국으로 되돌아가야 하고 동북아 평화를 선도하는 평화 국가로 가야 합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는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아니 그를 넘어서서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 상태를 만들어서 해외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하는 대한민국 다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화롭고 안전한 나라로, 다시 기회가 넘치는 성장하는 나라로, 모두가 억압받지 않고 자유로이 말하고 행동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세상, 그런 세상, 민주적인 나라 다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면 이깁니다. 투표하면 이깁니다. 국회의원 선거에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지, 이웃들, 전국에 있는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 모두 연락해서 꼭 투표해라. 주인의 자리를 되찾자. 이 나라 주인이 바로 우리라는 걸 이번 선거에서 증명하자고 말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송기호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 나라 주인의 자리를 확고하게 되찾을 수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송기호를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나라의 주인이고 여러분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동력입니다. 송기호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고 기호 1번 남인순 선택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재명 대표께서 오셨습니다. 다 같이 함성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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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순, 남인순, 남인순. 예,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승리를 위해서 4월 20일은 심판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위대한 승리를 위해서 이재명 대표께서 몸이 10개라도 모자라시는데 오늘 송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재명 대표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송파 국민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이재명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남인순 후보님, 당선시킬 준비는 되셨습니까? 일단은 제가 제일 중요한 목표가 우리 남인순 후보님 다시 당선되는 것이긴 한데,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서 부탁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여러분, 살만 하십니까? 힘드시죠? 우리가 대통령을 뽑고 국회의원을 뽑고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가진 주권을 위임합니다. 그 위임받은 주권으로, 위임받은 권한과 우리가 낸 세금으로 우리의 삶을 좀 더 낫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좀 더 밝게 만들어 달라고 우리가 일꾼들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꾼들이 자신의 본분을 잊고 국민이 맡긴 권력과 예산으로 우리 국민들의 삶을 옥죄는 걸 넘어서서 우리 국민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경제 완전히 폭망하지 않았습니까? 민생은 파탄입니다. 파한단 얼마니, 이런 농담을 우리가 해야 될 만큼 현실은 엄혹합니다.
월세는 천정부지, 이자는 왜 그렇게 높습니까? 물가는 또 왜 그렇게 높습니까? 일자리는 사라지고 골목 상권의 매출은 줄어들고 국민들의 주머니는 점점 비어갑니다. 앞으로 나아질 전망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좋아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냉정하게 얘기하면 지금 상태가 지속되면 경제는 더욱 나빠질 것입니다. 한반도에 평화 기운이 거치고 전쟁의 기운이 몰려옵니다. 우크라이나 중동에 이어서 전쟁이 벌어진다면 그건 한반도다.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경고합니다. 전쟁의 위기가 있는 이런 나라에 누가 해외 투자자가 투자하겠습니까? 평화가 곧 경제입니다. 우리가 전쟁의 위협이 언급될 때마다 경제 상황은 점점 나빠집니다. 외교 상황은 더 엉망입니다. 외교는 국익 중심으로, 국민의 이익 중심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교는 폭망해서 점점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고 있습니다. 적대적인 국가가 늘어나서 기업들의 수출 환경이 악화됩니다. 결국은 세계 5대 무역 흑자 국가가 북한보다도 못한 200대 무역 적자 국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데 대한민국은 그의 역행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짓겠다고 재생에너지 산업을 압수수색하면서 탄압하고 있습니다. 아리백 이런 거는 몰라도 된다는 그런 한심한 생각으로 재생에너지 산업에 투자하지 않아서 앞으로 대한민국 수출 기업들은 재생에너지를 구하지 못해서 수출 생산 기지를 해외로 옮겨야 합니다. 이 나라 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경제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사회에서만 활성화됩니다. 독재 국가에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은 모범적인 민주국가였지만 이제 스웨덴 연구기관이 공식적으로 독재화가 진행되는 나라라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투명하지 못하고 독선적이고 인권과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그런 불투명한 불안정한 나라에 투자할 기업가들은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환경이 악화일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권이 지금의 이 국정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점차 나락으로 굴러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2년도 안 된 짧은 시간에 행정 권력만 가지고도 이렇게 나라를 후퇴시키고 망가뜨렸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이번 여러분의 선택 결과에 따라서 국회 입법권까지 국회까지 장악하게 될 경우에 어떤 일이 생길지 생각해보면 끔찍하지 않습니까? 온갖 법률 개혁할 것입니다. 시스템 장치 다 망가뜨릴 것입니다.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국정감시 지금 이 과반수로 열심히 막아도 이 모양인데 그들이 국회를 장악해서 국정감시 견제 역할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스스로 한번 보십시오. 2년 전에 대선 때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저 자신도 대선 때 가지 않던 지역에 지원 유세를 다닙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때는 누가 더 잘할 것인가를 경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칫 잘못하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절박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상황은 참으로 엄혹합니다. 낭만적으로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내 편, 네 편 따질 때가 아닙니다. 국민의힘을 지지하든 민주당을 지지하든 무관심이든 관계없이
이 정치가 바로 서지 않으면, 이 퇴행과 역주행이 멈추지 않으면 이 나라는 회복할 수 없는 파괴를 겪을 것입니다. 여러분, 윤석열 정권을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여러분이 이제 나서야 합니다. 여러분이 나서서 이 나라의 주인임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이 이 나라의 운명을 손에 들고 있다는 생각으로 이 나라 주인이라는 점을 선포하고, 주인을 거역하는 정치 세력, 주인에 반항하는 그 일꾼들에게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권력과 예산을 맡기는 이유는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뽑아서 우상으로 숭배하려고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하라고 왕으로 뽑은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더 낫게 만들어 달라고 우리가 가진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주권자로서의 권력을 위임한 것입니다. 그들은 국민이 위임한 권력과 여러분이 땀 흘려 번 돈으로 낸 세금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만 써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까지 무슨 짓을 했습니까? 멀쩡한 고속도로는 왜 바꾸며, 바꾸는 게 실패했다고 해서 왜 백지화시킵니까? 그게 자기 개인 돈으로 하던 개인 사업이었습니까? 이런 걸 국정농단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국정 실패입니다. 이런 게 바로 독재입니다. 이런 게 바로 교만이고 오만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주인의 자리를 되찾아야 합니다. 이 나라가 바로 우리의 것이다. 너희가 쓰는 그 모든 돈, 너희가 행사하는 모든 권력 다 우리가 맡긴 우리의 것이다. 우리의 의사에 반하는, 우리의 이익에 반하는 권력 행사, 예산 집행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국민의힘에 여전히 기대하는 분 계실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하기를 바라시는 분 계실 겁니다. 저도 동일합니다. 대통령이 성공해야, 정권이 성공해야 국민이 편안하고 국가가 발전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더 잘할 것이냐를 들어야지 누가 더 못할 것이냐를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전히 윤석열 정권의 희망과 기대를 가지신 분들에게도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왕을 뽑은 것도 우상을 뽑은 것도 아니고 그를 사랑해서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우리의 충직한 일꾼으로 그들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가면 잘못된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이자 책임입니다. 지난 2년간의 윤석열 정권의 국정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그로 인해서 국민들의 삶이 훼손됐다면, 이 나라 민주주의와 이 나라의 미래가 훼손됐다면 이제 멈추게 해야 합니다. 더 큰 불행을 막기 위해서, 더 큰 고통을 막기 위해서, 더 큰 파괴를 막기 위해서 이제는 멈춰 세워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 그들을 위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정권이 성공하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이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4월 12일에서는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잘한 것은 잘했다고 평가해야 합니다.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주인을 능멸하고 주인을 고통스럽게 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확실하게 물어주는 것이
그들을 위한 길이고 우리를 위한 길이고 대한민국 이 나라 미래를 위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론조사 의미 없습니다. 투표하면 이깁니다. 투표를 해야 이깁니다. 주인으로서 주권을 행사하십시오. 포기하면 포기하는 것만큼 중립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소수 기득권자들의 몫이 됩니다. 대통령 선거에도 4명 중 1명이,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3명 중에 1명이, 지방선거에서는 2명 중에 1명이 투표를 포기합니다. 주권을 포기한 그만큼이 바로 이 사회 소수 기득권자들의 몫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이 압도적 다수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저런 잘못된 행위를 하고서도 여전히 권력이 유지되어 왔었고 여전히 권력이 유지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포기하지 마시고 주인으로서 민주공화국 주권자의 권력을 반드시 행사하십시오. 그래서 권력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특정 소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온 국민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게 여러분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그들이 눈물을 흘리고 큰절하면서 잘못했다, 잘하겠다, 용서해라 빌거든 일단 책임을 지고 잘하는 걸 보고 용서하겠다고 하십시오. 눈물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들의 눈물은 약자들이 흘리는 고통의 눈물이나 서름의 눈물이 아닙니다. 그들이 흘리는 눈물은 나쁜 권력을 유지하겠다는 기득권자들의 악의 눈물입니다. 약자를 연민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그들의 그 가짜 눈물에 여러분이 속으면 그 가짜 눈물과 가짜 사과에 속아서 그들을 용서하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그 눈물의 수십 수백 배에 해당되는 눈물을 흘리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들의 눈물에 동정하느니 지금 이 순간 먹고 살기 어려워서 저 뒷골목에서 고통받아 힘들어하는 그 약자들의 다수 국민들의 눈물에 동정하십시오. 그리고 어쩌면 이 나라가 다 망가져서 그 잘못된 권력을 유지하겠다는 그 저열한 욕망에서 나오는 그 눈물에 넘어가서 우리 자녀들이 망가져버린 세상에서 절망하고 좌절하면서 흘리게 될 그 눈물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낭만적으로 권력자들이 흘리는 눈물과 사과에 우리가 반응할 만큼 세상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위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번 선거에 여러분의 인생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미래도 온전히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을 믿습니다. 이번 4월 10일에는 남인순이라고 하는 잘 준비된 도구를 여러분 승리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직하고 성실하고 역량 있는 남인순 후보가 여러분이 주민의 자리를 되찾아가는데 큰 도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믿습니다. 국민을 믿습니다. 남인순을 부탁드립니다. 믿어도 되겠지요? 남인순을 잘 쓰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